자, 다들 살펴보셨습니까? 특히 이제 약정형 녀석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아까 살펴봤었던 그 부분이니까 꼭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지수함수의 성질. 별거 없어요, 그렇죠? 지수함수의 성질, 뭐 항상 수학에서 성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뜻합니까? 얘가 마땅히, 당연히 갖고 있을 어떤 특성들을 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 바이블 기준으로 a가 이제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다만 이제 이 두 친구는 전부 다 이제 1대1 대응을 1대1 대응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공역을 0보다 크다라고 제한시켜 놓았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수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스포를 하자면 그 역함수는 바로 다음 단원에 나와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로그 함수라고 불리우는 아이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지수의 그 대소 관계를 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2의 뭐 6분의 1제곱과 뭐 7분의 4제곱과 뭐 13분의 17제곱 당연히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그쵸? 그 다음 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 지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숫자들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왜? 지수 함수니까.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니까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여기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밑이 세팅이 되게 된다면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더 큰 녀석이 더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지수함수는 이제 다음 성질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1번 F형은 1이다. 여기서 fx는 ax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F형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당연한 F1은 a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 fp 더하기 q는 fp 곱하기 fq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2번의 그 반대 과정이니까. 그 다음 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np라는 것을 내가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 fp라는 것을 n제곱 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증명하는 건 별로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랑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 최대 최소 구하는 것만큼 쉬운 거 없다고 했었죠. 오히려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보다 훨씬 쉬워요. 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나마 이게 이렇게 물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오른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언제나 크거나 작다거나 뭐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왼쪽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큰 놈이 제일 큰 함수값을 제일 작은 함수값을 갖는다고 보장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막 어중간한 가운데 있는 그 친구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2차 함수의 모양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거나 가장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 그러니까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유형 y는 a의 fx제곱의 꼴의 최대 최소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이 fx라는 것이 가장 클 때거나 가장 작을 때 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것이다. 물론 근데 이 fx라는 것이 뭐 2차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함수의 그런 특성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주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게 아니라 그놈이 2차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 자, 그럼 이그젬플 한번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볼게요. 자,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이제 뭐 최대 최소를 비롯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함수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밑이 지금 3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것이 제일 클 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일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돼.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여기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고 그다음 2를 더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은 얘는 0이 될 것이고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x 역시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2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제일 클 때는 2고 제일 작을 때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2가 될 때가 최대 얼마? 9라는 것을 가질 때고 얘가 0이 될 때 얼마? 1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자꾸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이제 0과 2 사이에 x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이라는 것이 3분의 1로 바뀌었잖아, 그치? 자, 3에서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더 크면 클수록 작은 값이 나오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자, 플러스 1.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4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뭐 아예 서로 관련이 없다거나 그러면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그들끼리 서로 또 관련이 있잖아, 그렇지? 어떤 관련이 있어요?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내가 뭐 k라는 것으로 치환을 좀 해봤을 때 아니면 뭐 라지 x로 치환을 해봐도 괜찮고요. y는 k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 거잖아요, 그렇지? 4k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의 문제로 바뀌어 버렸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디서? 갑자기 지우개를 뺏겨버렸어. 어디론가 사라졌어. 자, 뭐 하고 있었죠, 근데? 무슨 문제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요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근데 문제가 왜 안 써져 있나? 이 혼자 뭐 하고 있어? 그냥 다 구하는 거 맞아? 근데 아니 여기 바이블에는 이그젬플의 특성이 문제를 안 내고 지 혼자 갑자기 막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답을 구해버립니다. 문제를 좀 써주면 좀 문제를 풀기 시작하든가. 어쨌든 그래서 이그젬플의 맥락상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풀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구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꿔서 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k-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맞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한꺼번에 쓴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2, 마이너스 3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y의 k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네, k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런데 이 k라는 녀석이 만약에 실수 전체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최소값으로는 마이너스 3을 갖고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k라는 것이 이 x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x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제한된 범위가 없네요. 이 x는 그냥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x제곱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은 또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값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k라는 것이 0보다 큰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얘기할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는 것이겠고, 그럼 0은 여기 있을 것이죠? 0. 그래서 이 칠해진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 큰 모든 아이들이 다 존재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대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최대값이 존재 안 하겠죠. 대신 최소값은 존재하겠다. 어떤 값으로? 마이너스 3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3으로 존재합니까? 어떤 값을 최소값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은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갔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지금 뭐가 2일 때야? k가 2일 때야. 그럼 x 입장에서는 뭐일 때야? x 입장에서는 1일 때.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가 제한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k로 치환했죠? 아까도 내가 여기서 그거 한번 체크를 했잖아. 야, 이거 k가 만약에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 이럴 텐데 꼭 그럴까라고 한번 올라갔잖아, 그렇지? 그 작업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k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거기에서 그 i는 범위가 제한됐는지, 걔가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그 값은 이 지수함수의 특성상 모든 값을 다 가져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특성상 얘는 애초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아요. 오케이. 106페이지에 있는 이 개념 확장하기 파트는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기본형 얘기할 때.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개념 콕콕의 2번 문제는 아까 전에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 2번에 디귿 보실래요? 2번에 디귿?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빠르게 끄덕끄덕하네. 이거 디귿 딱 보자마자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이 x제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제법 계십니다. 요거는 그냥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내내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여기 2의 x제곱이 분모에 들어가시니까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느낌 가지고 문제 풀다가는 또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이제 이곳에 다니는 현명한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나온다고 해서 아직도 부들부들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학생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기호가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일 텐데 자꾸 이런 기호 나올 때마다 막 겁먹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별거 아닌데. 내가 이제 절대값 기호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파괴하면 된다고 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 2번에 1번 같은 거 봐. y는 2의 절대값 x. y는 2의 절대값 x. 나 이거 그래프 그리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냥 막 느낀 대로 그냥 봐? 어떻게 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이 x제곱이거나 2의 마이너스 x제곱일 것이다. x가 0보다 더 크다면 절대값 기호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x가 0보다 작다면 이 절대값 기호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돼. x가 0보다 더 클 때는 그렇죠. 등호는 여기도 간단히 포함. x가 이제 0보다 더 작을 때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 그림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림 그린다 생각하고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죠. 선생님 x가 1, 2, 3, 4 이렇게 대입되는 것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되는 것과 어차피 같은데요? 그러면 대칭성 띄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것이 똑같이 대칭성 띄워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구나. 그렇죠? 마치 뭐 이차함수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것과는 곡률이 전혀 달라요. 모양만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뿐이지. 어쨌든 그래도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2-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절대값 2분의 1의 x-a제곱 마이너스 p 절대값 딱 마무리 짓고 여기 그래프가 직선 y는 3을 점근선으로 하고 3,1을 지난다. 자, 엄청나게 쉬운 문제예요. 절대값 나오고 막 뭐 함수 꺾였고 a 나왔고 b 나왔고 막 특히 막 분수도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아마추어들이야 그래. 여기서 우리가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부터 먼저 체크해 봅시다. 이게 절대값이 없었다면요. 이게 뒤집혀 올라가는 아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하나야. 절대값이 이제 2분의 1 x-a 마이너스 b. 자, 그림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거겠죠? 요렇게 자, 원래 얘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로 뒤집어 올라갔었을 수도 있고 얘가 원래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로 뒤집혀 올라갔었을 수도 있지. 여기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의미가 뭐였었을 거냐면 여기 있는 아이가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지만 요 안에 있는 것이 음의 값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그 취지에 걸맞게 얘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로 뒤집혀서 올라갔었을 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아래쪽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아이였었는데 이 음의 부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들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졌었을 수도 있죠. 그치? 둘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이 절대값이 없었다면 y는 2분의 1의 x-a제곱 마이너스 b.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 i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원래 원본은 이거였겠어요? 이거였겠어요? 즉 얘가 뒤집혀 올랐던 겁니까? 얘가 뒤집혀 올라갔던 겁니까? 얘가 뒤집혀 올라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뒤집혀 올라가서 여기서 정근선이 뭐라고 이게? 이게 3이래. 그럼 애당초는 뭐였었을까?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지. 야, 그럼 내가 여기서 b의 값을 바로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야. b가 얼마였다는 얘기겠어? 3이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원래 멀쩡히 이렇게 정근선을 y는 0으로 갖고 있었던 아이가 아래로 3칸만큼 내려가서 마이너스 3이란 정근선을 갖고 있다가 그걸 뒤집어 올렸기 때문에 이 정근선에 근접하게끔 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 b는 3이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원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이 어떤 점이었지? 잠깐만, 3,1을 지나. 요 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림 그려졌는데 이제 여기가 3,1이었대요. 여기가 3,1. 그럼 당연히 원본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몇 컴마 몇이었겠어? 3,-1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3,1을 대입하지 마시고 3,1을 대입했을 때, 3,-1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y는 2분의 1 x-a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을 생각해 주시면은
더 이제 절대값에서부터 또 편안히 벗어나셔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고 2분의 1에 여기 x에다 3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항해가지고 2분의 1에 3 마이너스 a가 얼마? 2가 되니까 a의 값은 얼마입니까?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랑 3이랑 넣으니까 답은 7이 되겠지? 자, 넘어갈게요. 도형 문제 한번 같이 볼까? 도형 문제. 자, 예제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자,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랑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각각 c랑 d라고 하겠다.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각각 e랑 f라고 하는데 사각형 ACDB와 사각형 ABFE의 넓이의 b가 2대 5라고 한다.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어떤 사각형과 ACDB 저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이죠. 그 다음 사각형 ABFE 어디? 왼쪽에 있는 사각형 그 넓이의 b가 2대 5라고 합니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이게 A, 2의 A제곱이고 이렇게 될 때 요게 2대 5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2대 5. 일단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1인데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 각각 얼마입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 그 다음 거기에다가 1을 곱하고 나누기 2.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넓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씁니까? 역시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요? 2의 a 플러스 1 빼기 2의 a제곱. 그걸 또 나누기 2를 해줘야죠. 그것이 바로 여기는 이 넓이 아닙니까? 그쵸? 여기는 이 넓이는 이거, 여기는 이 넓이는 이거. 근데 이게 2대 5래요. 자,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이 좀 식이 너무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좀 단순화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요거를 간단히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 이거. 항상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의미를. 자, 얘들아.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겠어? 2의 9제곱 하면 진짜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정신이야! 뭡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 응? 그건 그 뭔가 좀 잘 가다가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어? 괄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봤는데 그래도 아니지 않나? 그래도 곱하기인데 어. 2의 5제곱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너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2의 5제곱. 이건 왜 2의 5제곱이야? 2의 4제곱을 처음에 곱하기 2. 그럼 이걸 할 수 있다면은 이걸 물어봤을 때 그럼 당연히 너네들 입장에서는
아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은 못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도 하기 위해서 2의 5제곱을 내가 2의 4제곱의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겠구나라고 시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 지어보세요. 그럼 이거 답 얼마입니까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 그래 2의 4제곱 곱하기 3. 왜?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은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2의 4제곱 하나에다가 2의 4제곱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수학을 딱딱하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살아있는 형태로도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새롭게 학습했다고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마. 제발 진짜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방금 전에도 내가 여기에서 뭐를 징검다리 삼았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건 할 수 있니 없니? 이거 먼저 물어봤잖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겠니? 라는 맥락을 만들어줬잖아.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것들 생각을 할 때도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을 하려면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2의 5제곱을 2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바꿔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아내 주셔야지. 이런 연습들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것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것도 2의 a제곱과 2의 a제곱을 더하라 그러면 너희들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줄래 이거를? 2의 a제곱 곱하기 3. 네 2의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제곱이 여긴 하나가 더해져 있고 그 다음 여기엔 2의 a제곱이 두 개가 더해져 있구나. 아 그럼 2의 a제곱이 전체 3개가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를 3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야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것만 메모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데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내가 정말 메모에 있어서는 여러분한테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나 학원에서 제일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걸 뭐 듣고서 마음 아파하실 뭐 불특정 어떤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따끔한 충고를 아마 들으실 필요도 있으니까 내가 좀 소신껏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그냥 선생님들이 해놓은 모든 필기들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베껴 적는 거예요. 그거 굳이 안 적어도 될 것들이 산더미예요. 그거는 내가 거기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적어줘야 되거든. 나머지들은 이해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집 가서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다 적는 거야. 그냥 그 적느라 수업 시간이 다가. 생각을 안 해 수업 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적기만 바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글씨만 잘 써. 노트 정리만 이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트만 막 이쁘게 막 정리하고 막 뭐 메모만 마주 막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막 모든 것들 다 갖다 베껴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베끼지 않아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뭐가 중요하다? 아 2의 a 플러스 1제곱은 2의 a제곱에 2가 곱해진 꼴로 바꾸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메모 안 하고 이거만 결과만 메모하면 그냥 다 뺏겨 쓴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 얘를 건드려야 되는구나.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걸 학습한 사람들은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의 a 플러스 1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아까? 이게? 2의 a 플러스 1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야? 2의 a제곱 곱하기 2였잖아. 2의 a제곱이 두 개가 있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거기에서 2의 a제곱 하나를 뺐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그래 이게 2의 a제곱인 거야. 그래서 2의 a제곱 두 개에서 2의 a제곱 하나를 빼니까
그냥 2의 a제곱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져? 2분의 얘는 뭐 안 달라지죠. 2a 플러스 1 하고서 2의 a제곱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것과 요것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3, 2대 5? 2대 5라는 넓이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다음부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뭐 2의 a제곱, 2의 a제곱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 내가 날려버리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비례식 작성해 주시면 바로 문제 해결되니까 그 다음은 굳이 같은 연산 작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어디까지? 오늘 이거 지수 방부등식 끝까지. 왜요? 자, 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로그 함수, 로그 방부등식 다 할 거니까 준비 잘 해두세요. 바이블로는 4단원, 6단원으로 끊어져 있지만 나는 안 끊습니다. 쭉 다 할 거예요. 내일이네. 수업 다 끝나가는 거. 그게 1월 마지막 주인가? 4주차부터 4, 5, 6주.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자 지수 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정식을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실래요? 2의 x 플러스 3제곱은 2의 5제곱이 5.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풀 수 있겠지? x가 뭐야? 2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2라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유가 중요해. 라인 괜찮니? 왜 2일까요? 1대 맞아.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2라고 대답 못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만약에 이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x 플러스 3이 뭐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자신있게 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생각이 들겠지, 그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5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럼 그 x 플러스 3이라는 게 5였을 수도 있고 이것이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x 플러스 3이 뭐게라고 했을 때 5요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는 일단 맞는데 다른 것들도 가능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맞는 것이겠지, 그치? 근데 특히나 만약에 범위를 정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또 5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치?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습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기 뒤에 삼각 방부등식에서 발생하죠, 그렇죠? 이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풀 때는 이게 이렇게 단순 증가, 단순 감소하는 1대1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그때는 딱 이렇게 하나로만 단독적으로 유일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범위를 제한을 시켜둔다면은
똑같은 방정식 문제인데 이때는 답이 이거고 저때는 답이 저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과 로그 방부등식은 그 뒤에 나올 상극 방부등식보단 차라리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답일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게 이제 저기 122페이지 페이지 이제 위쪽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요것도 123페이지부터 이그젠플 하나하나 풀면서 같이 어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그젠플부터 보도록 하죠. 방정식 2의 3x 플러스 3제곱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과 같다. 이게 뭐야 이게? 2의 지금 서로 빛이 다르잖아. 3x 플러스 3 그럼 4의 x 마이너스 1제곱 어떻게 풀까요? 이 밑이 다르면 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렇지? 어떻게 해주고 싶어? 밑을 같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샘솟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러고 싶지. 그래, 그런 여러분들의 본능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누군가가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밑이 다르니까 좀 불편한데?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것의 밑을 2를 4로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아니면 4를 2로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4를 2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2의 2x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꼴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3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2가 서로 어때야 할 것이다? 네, 같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3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2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x의 값은 얼마야? 뭐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이그젠플은 없는데 그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얘가 이제 대뜸 문제를 막 써놓고 있어요. 이거 어떤 문제냐? 3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4제곱은 7의 x 마이너스 4제곱. 자, 감상해봐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나요?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대. 아, 그럼 뭐가 똑같으면 되겠구나. 3x-2랑 7이랑 서로 똑같으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3x-2가 7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x는 3이다라는 걸 일단 먼저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야, 그치? 또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지수가 0. 지수가 0이면 돼. 지수가 0이면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1이 되고 1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x-4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4라는 것도 또 답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물론 문제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재밌는 어떤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서 가끔씩 또 문제지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또 얘가 이제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얘는 이제 뭐 그냥 숫자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킨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아이가 0보다 더 큰 상태로 제한시켜 주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우리가 지수 함수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미체 범위는 양수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수 전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놨잖아. 근데 이제 얘가 또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의도치 않은 어떤 실수일 수가 있고, 만약에 의도를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에서는 배제하고서 쓰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은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거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진 않겠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봤는데 얘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건 출제자가 실수를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얘가 이제 의도한 어떤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얘가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 x의 값은 그거는 답에서는 배제하고서 써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이그젠플 하나 안 푼 게 없다. 123페이지 밑에 있는 이그젠플. 자,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9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때 이제 9x제곱과 3x제곱 사이에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9x제곱과 3x제곱 서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k로 치환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분명히 그것을 제곱인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거는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k는 3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답은 3이랑 마이너스 1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방정식을 풀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의 값을 구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구한 것은 k의 값이지 x의 값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치? 이 방정식은 그럼 왜 풀었느냐? 이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푼 거죠. 자, 그럼 내가 이걸 알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 되겠어? 얘가 이것을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걸 참으로 만족시키는 3의 x제곱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 3의 x제곱이라는 것이 3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가 되고? 3의 x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뭐가 되는? 네,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이제 이때는 비록 k의 값은 두 개가 나왔지만 x의 값으로서는 이제 어떤 것이? 1 하나만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다. 알겠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늦게 왔는데도 조냐? 졸린 걸 알면서도 졸아? 여러분들 졸리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졸렸을 때 여러분들 반응을 내가 유심히 본다고 했죠. 근데 분명히 본인이 졸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서 딱 깼는데 그 상태로 다시 바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나는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졸립다는 걸 인지를 했어. 그럼 허벅지를 꼬집거나 아니면 머리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긁적긁적 한다거나 잠을 깨우기 위한 어떤 별도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졸려 인지를 했어. 근데 그 졸음이 너무 달콤해서 다시 눈을 감아버려. 이거는 의지박약이에요. 내가 이때 혼내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존다고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자, 지수 부등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과는 다르게 범위를 좀 써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도 조심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방정식은 딱 그 값이 되는 그 x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거는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x가
얘보다 커야 그 값이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를 항상 좀 체크하지 않으면은 또 요것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증가함수야. 그런 경우에는 x가 이것보다 크면 이 식은 이것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가 뭐 2의 x제곱이 뭐 8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x라는 것은 당연히 3보다 더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감소함수였다고 생각해봐. 이것이 감소함수였으면은 그럼 이제 x라는 것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보다 작다 오히려 이렇게 써줬어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은 뭐 9분의 1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 9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의 제곱이니까 x는 이보다 작다 하면 큰일 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셔야 된다. 왜? 3분의 1이라는 것을 밑으로 삼고 있는 지수함수는 분명히 감소함수였을 테니까 3분의 1의 x제곱보다 9분의 1, 즉 3분의 1의 제곱이 더 크다면 요쪽에는 이 지수가 요쪽에는 지수보다 더 어때야 돼요?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이보다 더 어디에 있어야 돼? 더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시가 이제 바로 125페이지에 첫 번째 이그젠플로 나와 있었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방금 전에 풀었었던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그젠플 이걸 같이 봅시다. 자,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k로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그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또 인수분해를 하는데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k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뭐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사이, 그쵸? 기억나? 이거 기억나지, 그치? 응, 사이. 그치? 이제 일단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는 거야. k라는 것이. 자,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이 k의 정체값이 뭐였지? 2x제곱 아니었어? 2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텐데? x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언제나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의식 안 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지우고 나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서술형 문제 풀 때 또 트집 잡힐 수는 있으니까 그냥 써주고는 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해.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관심사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그쵸? 이 x제곱이 2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값만 찾아주시면 돼. 따라서 이제 x라는 것은 무엇보다 보통 1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알겠지? 딱히 지금은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그의 방부등식도 공부를 할 텐데 그때는 밑과 진수의 조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몇 개가 좀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 부분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이런 단순한 문제들에서는 딱히 없어서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이 126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세요. 126페이지에 있는 개념 확장하기 여기 첫 번째 이그젠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두 번째 이그젠플 있죠. 127페이지에 두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살펴보셨습니까? 두 문제 푸는 게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쭉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말로 하면서 주의할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밑이 x로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x 플러스 6이라는 것과 x제곱 플러스 제곱 맞아요? x제곱 플러스 x라는 것이 서로 같다. 즉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접근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x는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는데 x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제 3 하나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밑이 지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또 같을 수가 있죠? 1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x는 1도 해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두 번째 그래프 2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2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이게 지수. 그렇죠? x가 이제 밑으로 서로 다른 표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정식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지수가 더 클지 작을지 그거는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의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더 크다면 그럼 여기서 x제곱 그 2x 플러스 3이라는 것보다 2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2x 플러스 3이 2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x는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따져봤는데 x가 1일 때는 따져볼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 같아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조사해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근만 추려주시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게 아쉽게 틀려버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뒤에는 딱히 이제 뭐 내가 여러분들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할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 예제 13번 같은 것들은 그냥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안 푸셔도 돼요. 그런 거 그냥 개수 하나 일일이 세는 거는 옛날 같은 때나 좀 그런 것들은 유행을 했었지 요즘은 딱히 그렇게 유행하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획하는 데까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이 다이브엘로는 분명히 로그 함수 4단원, 로그 반고등식 5단원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 한꺼번에 둘 다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공부하실 때 도움 받으시라고 하는 그 교재가 수학품 라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나가는 메인 교재는 항상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특강이나 정규 수업 때 교재를 두 개를 준비하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나가 바이블이고 하나가 수학품 라운인데 바이블은 우리가 수업 때 사용하려고 수학품 라운드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 질문을 하기엔 너무 사소한 거 같은데 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그냥 뭔가 좀 찝찝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그 수학품 라운드라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개념서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수학의 정석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수학품 라운드 수학의 원리 이렇게 총 4개에다가 교과서까지 해서 5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진짜 딱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질문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질문을 잘 안 하고 어떻게든 내가 혼자 스스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이 딱 나왔을 때는 바로 수학의 정석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교과서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수목분 이렇게 5개를 동시에 쫙 펼쳤어. 그래서 그 부분 그럼 다 번씩 읽어보면 얼추 그래도 내가 다 이해가 가. 그래서 이 5개 그 개념서 가지고 나는 그냥 뭐 거의 부족함 없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질문할 것들도 거기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됐었고 그렇지 않았었던 것들은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고민해보고 그랬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다들 책을 왜 더 못 써? 좀 더 공부해. 아직 시간 남았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아직 마무리 남았다. 짓도록 할게요.